유한님, 이따마, no, 아따마, yes, Yes. 어라, 뉴아니. 유한님. 유한님. 이거 안 하려고 안 나오는 거 우. 아니야? 이거 쪽팔려가지고. 아, 자, 지난주에 우리가, 뒷담화의 여왕, 근데 그거 좀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 알기도 하겠지만, 소론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본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좀 못 다루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진짜 뒷담화의 여왕이에요. 진짜 뒷담화의 여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공론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거야. 음, 어떤 안건을 공론화시켜서 공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이런 경험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전무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생활해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방식도 공론화를 시키지는 못해요.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어떤 기구가 많잖아요. 우리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한 군데로 이제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한마디로 그게 리더십이죠. 그게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없이 공론화 없이 뒷담화를 갖고 한다면 이거는 요사스러운 짓이죠. 이건 요구예요, 요구. 예. 근데 꼭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교수들 중에도 교수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실망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목사님들 신학교 그러니까 신대원 다닐 때 이게 뭐 이사 찾아가면 이분은 제 양반 이야기하고 제 양반 이쪽 이 양반 그 욕하고 왜 나를 가운데 두고서 욕해? 지네들끼리 만났을 때는 욕도 안 해. 지네들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간에 가려놓고 나를 만나가지고는 나한테다 다 포보되는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논문 쓸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뭐, 점잖고 막, 정말 덕스러운데, 알고 봤더니 아주 속이 그냥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생님들을 진짜 하늘처럼 봤거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들도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교수들도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학교의 상황이 진짜 이 공론화와는 거리가 먼 분들 같아. 특히 어떤 분들이 있냐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건 말이야 그 귓속말로 귓속말 음. 하고 다니는 놈이고 네, 귓속말 그거 봤어요? 별것도 아닌데 귓속말을 하고 왜 귓속말을 해? 이야기를 하지. 귓속말 하는 놈들 별것도 감기가 걸려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강렬, 맞아. 그런 놈이 하나 있긴 있었어. 근데 하여튼 그게 귓속말을 해요.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건 현재 한일의 문화가 문제다 이게. 뒷담화의 문화다. 지난번에도 우리 마빵 목사님이 회의석상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공적인 자리잖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서 말도 못하고 나중에 나와갖고 이해해라는 이런 게 그런 사람들을 키워주는 게 아닌가를. 그래서 뒷담화의 여왕이 한일의 송장이 될 수 있었던 까닭 그 요사스럽고 요망한 정치를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런 분위기일 거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뭐 몇 명 보지도 않는 여전히 우리 구독자 19명 20명을 넘게 하는 여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보더라도 공론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처음에는 선배 교수님들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빠져나가면서 새로 들어온 이제 후배 교수님들을 한 6번 모아갖고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공적으로 네. 토론하는 모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학교를 너희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는 학교의 역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있었던 인간들이 맨 처음에 그 승갑이도 있었고 아, 아.
그런데 한 번 모이고 한 번 그 공개 예, 토크쇼가 있었거든. 막 치고 패고 들어가는 이런 거. 거기 들어왔다가 상처받고 나갔고, 예. 그 여린, 다음에 그 노가리라고, 노가리. 아하. 예. 얘는 영 가능성이 없어. 하여튼 뭐, 예. 그때 뭐, 우리 김은수, 예, 뭐, 최영현 교수, 뭐, 이런 친구들, 뭐, 그 김상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6명 모여가지고서 토론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했었는데, 하여튼, 좀 공론화하면 좋겠다. 입 밖으로 내서 음, 공론화. 대학 교수들이니까. 예. 음, 음. 자, 내가 이제 그, 하나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가 있잖아요, 교가. 네네. 예. 교가. 이거를 화면, 응?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화면 공유. 화면 뭐야, 공유 이게? 되십니까? 예? 화면 공유가 가능하십니까? 요거는 좀 된다고 쓰는데. 네네. 화면 공유. 예. 자, 갑니다. 아, 고. 아직, 여기 뭐가 안 뜨네, 아직. 네. 자, 하여튼, 그, 우리 그 교가, 네. 교가가 있는데, 교가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줄 알아요? 교가 맨 마지막이. 교가 마지막을 보면, 한일장신대학교 이 아닌가요? 한일장신대학교지. 한일장신대학교로 끝나는데, 그 앞에, 빛나거라 있어. 영원히, 예, 그렇죠. 빛나거라 영원히가 있어, 빛나거라. 예. 네. 근데 예. 요거를 발음을 잘해야 돼. 빛나거라를 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빛내거라 영원히가 돼. 이 작사가의 그래서, 문제인데, 이거. 그거를 원래는 없었어. 근데 작곡하시는 분이 뒤에다가 후렴을 넣었더라고, 그렇게. 아, 근데 하여튼, 빛나거라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 최른기 교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편집을 해가지고, 앞부분은 제 속도로 듣고, 뒷부분은 좀 속도를 한 50%인가 이렇게 늦춰서 들었더니, 희한하게 아주 뭐 아, 나오는 건데, 예. 그래서, 빛나거라 한인장신대학교하고, 빛내거라 한인장신대학교 중에서 어느 음. 걸 교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아, 어느 걸 택해야 될까, 이거. 빛나야죠. 어느 걸 택해야 돼. 지금은 자, 빚내야 되, 예. 빚내거나.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이게 똑같잖아요. 어쨌든, 일단은, 한 예. 자만 놓고 본다면, 예. 우리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예, 음, 빛이 있으라잖아. 예. 맞습니다. 이걸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 좀 약하게 한 빛이 있으라가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 예. 빛이 있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예전에 이제, 복상이라 그러고, 복음과 상황인가? 음, 음, 그런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잡지에 이제 예. 제가 뭐 글을 연재할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1년에 4번이나 나오는 책이었을 거예요. 잡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주제가 빛과 소금이야. 빛과 소금. 음, 빛과 소금.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그러는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그런 감각이 좋은 친구였는데 그 편집장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패러디를 했냐 그러면 빛은 빛, 빛내자 빛이고 소금은 속음, 속음, 빛과 소금, 빛을 지고 아, 소금을 당하고, 그러니까 소금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됐어, 빛. 빛.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세상을 속여, 소금.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아주 그 재밌게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이 마빡 목사님은 우리 학교의 그 재산 재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재산. 예. 그러니까 어, 무형의 재산 말고 무형의 네. 재산 뭐 인적 재원이랄지 뭐 가능성 이런 거 말고 그야말로
공산, 부동산이라고 하는 요 관점에서 볼 때 재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희망사항이 아니야. 냉철하게 한번. 네. 아유, 제가 제 집값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아직은 제가 이게, 집값은 몰라도 학교값은 알아야 돼. 네, 어, 어, 그래도 뭐, 음. 희망사항이지만, 일단 100억? 100억이면 되겠어? 100억? 100억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야기하면서 뭐 했다는데, 현재 우리 학교는 그 시스템이 아니잖아, 지금. 예. 정년 트랙이 있고 비정년 트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정년 트랙과 비정년 트랙을 보는 이유는, 학교가 충분한 월급을 줄 수가 없어서, 뭐몇 퍼센트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70 내지 80%는 주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이제 격차를 두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면제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임금을 꾸려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러는데, 과연 실제로 그러냐, 학교가 과연 그런가, 그리고 이 학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남이 봤을 때 뭐 털고 나면 없겠네라고 생각하면 욕심을 안 내겠죠. 그래도 욕심을 내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뭐만 갖다 주면 월급 안 주고 뭐만 자리만 줘도 돈 벌어 들이는 놈이 있거든. 근데 이제 현재 우리 한일에는 그런 놈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 웬만한 재산이에요. 털고 나도 꽤 남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또 주인이 없어, 특정한. 그럼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우리 공동체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은 100억, 100억이다. 예. 하기사 뭐 우리가 100만 원만 돼도 큰 돈이지. 어느 이상은, 어느 이상은 그냥,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감이 안 오니까, 많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의 음, 전문가. 이 부분의 전문가. 이거 뭐 예측으로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계산을 해봤더니, 아, 배추도사, 도사, 그러니까 이제 배추도사께서, 예, 제가 건물값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좀 예, 생각해 본다면 제가 이제 음, 생각하고 일반적인 그 지금 시세라고 한다면 인근 이제 전주역 앞에 있는 그게 100억 어, 시가 100억 정도입니다. 지금 100억 되고, 예, 건물 두 동에다가 뒤에 땅이 있는 게 예, 음, 그게 만약에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그게 음, 110억 정도 맥시멈 잡아가지고 한 80억, 음, 90억을 대출을 해줄 겁니다. 예전에도 예, 그게 그렇게 대출가로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제 삼성병원, 그게 이제 그쪽이 저희가 제이 이 기념관이 100억이라고 본다면, 우리 학교 건물을 본다면, 만약에 이제 그 봉사교육관, 그게 사랑관, 그게 많이 가야, 은행 경매 말고, 어, 음, 매매가로 저는 5, 60억? 많이 가야 5, 60억. 그리고 나머지 진리관, 뭐 도서관, 음, 채플실, 그리고 또 바울관, 기숙사. 실은 이것은 오히려 예, 원래 없는 게 건축가들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그럼, 거기다 예, 뭔가를 건축하려고 음, 해도 부수고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가요. 폐기물 비용들이.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뭐, 리모델링해서 쓰기도 마땅치 않고, 예, 리모델링 할 바에는 건축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 건축하는 게 건물 낫고, 같은 현재 경우. 이 건물 구조상, 예, 예.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억, 그다음에 6, 70억 그냥 많게 잡아서 그리고 또 그게 그냥 뭐 잔존가치들 그냥 건물 그냥 아까 방금 음, 바울관 그다음에 또 진리관, 도서관, 채플실, 기숙사 그냥 선심 쓰듯 지불한다 해서 한 50억 잡자고요. 그러면 50억과 6, 70억 그러면 그게 학교가 땅 부지까지 맥시멈으로 잡아봐서 저는 한 뭐 150억. 그러면 이 두 개 합쳐서 한 250억. 근데 저보고 만약에 250억 주고 이거 사라 안 사요. 예, 현재로는, 예.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은행 대출을 받거나 그런다면 그 정도로 잡히지 감정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감정가는 대략 한 200억에서 한 250억.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구매자가 나타나서 실제로 구입할 여지나 그때 예, 이제 실제 시가, 그 구매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현재는 이제 대략 따지고 봤을 때의 재산이 한 200억에서 한 250억.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참고적으로 정도. 잠깐 예, 더 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은행에 딱 만약 우리가 대출 신청을 할 때 전주역적은 예. 100억 정도가 나와요. 음, 금전평가가 기본적으로. 음, 음, 근데 학교에서 만약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육용 자산을 음,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 자산, 그 지금 실리에 있는 그 건물들을 가지고 음. 과연 100에서 150억 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250억 정도를 이제 맥시멈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우리, 어때요? 우리, 마파 목사님은 한 250억 되고, 일단은 이제 효용 가치로는 현재 우리가 있는 이제 본교, 그 건물을 보다는 땅값은 그렇게 이제 뭐 많이 나갈 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뭐, 백주년 기념관? 예, 예, 예. 병원이 있는데, 예, 그쪽이 효용 가치는 지금 훨씬 더 있는 거죠, 지금. 훨씬 효용 높죠. 가치가 예. 훨씬 높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지금 본교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부분도 효용 가치는 거기에 비해 떨어지지만 어쨌든 외형상의 재산으로 친다면은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한 250억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때요? 조금 든든합니까? 하하, 완전 전 250억이면 든든한데요. 어, 그, 이 캠퍼스만 봐도, 250억을 250억. 일단은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가, 자원이. 근데 뭐 한국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일단은 뭐 동산이지만, 동산인데 그 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이 부동산, 부동산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어서 요거는 그러면 이제 현재로 봐서는 한 250억.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은행에서 만약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한 150억 정도 뭐 이런 정도 예. 이제 가치는 갖겠다. 일단은 최소한으로 봐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제 뭐 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학교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 할 때 그 정도 이제를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정도의 재산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요거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권이 250억에 해당하는 이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법인에게 이건 있는데, 누구야 도대체? 예? 법인? 법인에게 있는데, 예, 문제는 이 종속된 법인이 아니라 임시적 예, 법인의 이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예, 맹점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음, 이제 아까 잠깐 이 말씀을 좀 제가 못 드렸는데, 이 채 집단에서, 예, 어, 자꾸 삼성병원을 팔자. 라고 음, 하는 이유는 실은 그 가치가 가장 좋고 그리고 음, 현실적 매매에서 제일 예, 속도가 빠른 현금화할 수 있는 음, 자산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 현금화된 자산을 과연 이게 주인이 있어가지고 음, 주인, 예를 들어서 그 오너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음, 방금 이제 음, 저희가 우리 초보 할배 할베린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인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이것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돈으로서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음, 그 게임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우, 음. 위험하네. 되게 위험하네.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만약에,
굉장히 음흉한 누군가가 이 부분을 건드린다 그런다면,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추도사도 이런 부분은 잘 알겠지만, 예, 저도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한때 주소를 학교로 옮겨놓은 적이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때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를 했는데 내가 학교로 옮기겠다 그랬더니 학교로 옮겨갖고 학교에 내 주소가 있었어요. 기숙사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맞아요. 학교에 주소로 돼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학교의 주인이야. 그때 우리가 이제 재산이 학교 재산이 한 300억쯤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 그때 뭐 이제 뭐 총장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럴 때 아이 나 그런 데로 관심이 없고 예, 내 돈 들이고 뭐 내 고생해갖고 남목에 살리는 일을 내가 왜 해 그랬는데 이 학교를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이 학교를 내가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내가 이거를 잘 관리해갖고 니네들 월급은 줄게 내가 그렇다면 내가 하겠다 그렇다면 주소도 내가 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그때는 그게 좀 가능했었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인원수도 줄고 뭐 그런 일이 생기고 이제 또 사이버 그때 하고 그럴 때 학교 건물 팔자. 그리고 KTX에 한 대 사자. KTX. KTX를 한 대 사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그때 그럴 때가 있었잖아. 예.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KTX 대학을 한번 만들자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김인 교수도 옛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서울에 건물 하나 사자. 50억 들여가지고. 그 이야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랬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재산권의 문제라는 게 생각보다 이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 300억대쯤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현금하고 이 부동산의 문제니까 그러긴 한데 서해대학이 문제가 생긴 게 300억 현금을 갖고 있어요. 현금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이 학교가. 그럼 우리는 현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산이 있으니까 여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항구적인 법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장이 바뀌면 이사도 계속 바뀌고 이사장도 바뀌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300억대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뭐 그걸로 본인이 뭐 행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재산이란 말이죠, 이게.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전 이사장님 같으신 분은,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하고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본인이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감옥 가겠다. 십자가 지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식의 결정을 어떤 이사장이 내린다. 이렇게 됐을 때, 이 300억 재산이 어디론가 홀라당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면 딱 한 구절이면 돼요. 이 재산을 누구한테다가, 양도할 수 있다랄지 뭐 할 수 있다라는 한 구절만 이 정관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우리 그 맞박 목사님은 이 지금 현재 250억이 내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생각이 전혀 못했던, 안 들이, 안,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250억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잘 이렇게 운용을 해서 우리 학교의 인원수나 이런 걸 적정선으로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네. 재산을 이렇게 만들어 오고, 이만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마파 목사님이, 최소 250억, 융자를 받더라도 한 150억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 건물이 내 재산이다. 내가 속해 있는, 그 학교의, 공동체 재산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예. 네, 네. 어떤 놈이 이걸 노리고 있는지 알 길이 네. 없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조금 홍순위를 더 위험한 풀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위험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학교 재산을 동문들이 지킬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정말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몇 사람만 딱 힘을 합치면 네, 실은 이 돈은 진짜 공중에 뜬 돈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학교 재산들은. 그거에 대해서 실은 그 누구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사회 정관 음, 하나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정관 하나 바꾸는 것은 이제 이사들의 어떤 그 역할들을 공무원들이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실은 솔직히. 지금 저희들이 학교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학교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지금 존폐 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동문들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사회인데 그 이사회에 대해서 악의적인 이 정치적인 세력들이 와버리는 순간 이것은 실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음, 돈은 주인이 가져가는 그런 꼴이 되는 그것도 그 주인이 뭐,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황서방, 상태가 예, 황서방이라고, 예, 말짱 아, 황서방이라고, 지금, 새로 나타난 그 짱깨가 있어요. 네. 말짱 황서방이라고, 하여튼, 그게 상당히 이제 큰 문제다. 근데 이제, 이것에 이제 얼마만큼 예민하게 감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만약에 이 학교의 재산권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내가 지도서에도 모르게, 이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가 그러진 않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농담 삼아서 학교 재산 나한테 넘겨주면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 떤 예, 시간들을 예. 거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고 현재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동문들이 학교를 지킬 수 있느냐? 동문들이 학교를 지키려면 이제 현재 우리 학교 동문 수준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좋은 대학의 이 동문들은 이제 무슨 밤이 있잖아. 밤을 열잖아. 이렇게 그 후원 모으려고. 그러면 그때에 뭐 참 부러운 학교이긴 한데 뭐 와이대 같은 경우는 하룻밤에 2천억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학교가 힘들고 어렵고 뭐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동문들이 모아갖고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뭐 10억, 20억, 30억 이런 돈을 그냥 딱 한꺼번에 모아줄 수 있는 이 정도 여력이 있을 때 동문들이 학교를 지킨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동문들이 학교를 어떻게 지키겠어, 학교를 지키. 신의 학교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내가 얘 우리 학교야 그랬더니 뭔 이게 교수들이 학교입니까? 동문들이 학교지. 동문들은 실제로 이 학교에서 몇 년 있지도 않았어. 나는 27년을 이 학교를 다녀 지금. 누가 더 이 학교에 좀 더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지. 이 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 공무원들이 그럴 수 없으면 학교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직원도 마찬가지야. 학교가 예를 들어서 망하게 생겼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월급을 최대한 안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그래도 학교를 지키는 부분에서 100%는 감당을 못해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재산권의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퍼센트로 놓고 보면 방금 말한 대로 동문들은 상당히 떨어져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거고. 다음에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재산권하고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학교의 재산을 누구한테 매각하거나 이랬을 때, 매각하거나 뭐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뭐 동문이 됐든 학생이 됐든 동의를 받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당권에 직접적인 것에 관련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동문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이 친구들은 현재 학교의 방향에서 신학과나 신대원이 육성되고 발전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운동 처방 재활학과를 지원해주는 그쪽을 절대적으로 지원해주고 옹호해주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학교의 발전으로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에 힘이 그쪽에 쏠리고 지금 이미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산 분할이 된다 그럴 때 기분을 놓고 보면 절대로 동문 쪽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 친구들은 뭐 때문에 지금 그죠? 현재 총장을 저렇게 지지를 하고 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추진하고 있는 건지 끌려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학교에 흘러가는 방향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있나 결국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아닌데 저정권으로 봐도 자 그래서 우리 막방 목사님은 일단 현재 지금 비정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왜 비정년이냐. 예. 그럼 학교가 돈을 지불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현재 학교의 재산이 이런 걸 따져놓고 봤을 때에 학교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 정도의 액수, 현재 비정년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그 액수 정도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조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네, 받아야 돼요. 예. 네, 요게 이제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방법. 예. 자,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지금. 네, 쩐이 없죠. 뭐가 없네요. 아, 동산이 없어. 요거를 다 까먹었어 지금. 동산 없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빚을 내진 않았죠 지금. 빚을 내진 않았지만 뻔히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그걸 우리가 회계 용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빚은 안 났는데 빚은 이미 나고 있는 상황. 예.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 전에 어쨌든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몇 가지들. 일단은 학생들이 지금보다는 좀 많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학생의 등록금 부분이 있었고, 어떤 학교는 등록금이 들어와도 월급을 못 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등록금 갖고 안 챙겨져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등록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부금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학교 내의 사람들의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교의 이 동전 부분을 우리가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3년째 조만간 이제 3년 반 넘어가는 거잖아요. 3년째 이제 거의 채워져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학교가 등록금 수익 외에 기부금이나 또는 그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돈은 얼마쯤 될까요?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퍼센트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근거 뭐냐면, 자료가 없다. 어, 아니, 지금 저희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음, 것들이거든요. 뭐냐면, 예, 자, 예, 회수회, 연수회 때마다, 그러니까 연수회 때마다 액수가 계속 틀려져. 처음에는 17억, 13억, 14억, 12억, 예, 또 교육부에다가 보고했던 금액은 또 다른 금액, 8억, 9억. 예. 그러니까 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근거 자료가 내놨느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달러로 따져서 그런 거 아니야? 달러로? 환율이 변동이 생겨가지고 환율 변동 그래, 때문에 그래. 엔화 차이인 것 같아요. 엔화가 하여튼 뭐 급락했, 이게 환율 변동이야. 아, 아니면 그 주식 시세로 따져서 그런가? 주식값이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 이게 정확한 액수가 얼마다라고 하는 게 현재는 집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음, 그러냐면
자기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계속 틀렸어요, 실제로. 아, 이사회 때도 그러니까. 발표하는 내용이 계속 틀렸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가져와라 했더니, 가져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화해조정위원회 때, 그때 맞아. 예. 제가 그때 그 누구죠? 그 모 이사님한테, 예, 예, 예. 아이, 자, 총장이 13억인가 14억을 모금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 자료를 예를 들어서 그 금액 자료, 근거 자료, 그 음, 14억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가져오십시오. 받으십시오. 음, 알겠다.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음. 음. 2년 정도 지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따로 관리하는 통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들어오는 명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 좀, 좋은 유식한 말로, 예. 굴하다. 모든 것이 그, 굴하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감이 드는 게, 현재 수동장의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학교의 재산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맡았던 기획처장이나 현재 기획처장이나 뭐 또 사무처나 이런 예산 관련 이랬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짜고 운영하는 항목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게 실제로 그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예.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또 놓고 보면 이걸 또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보면 또 틀이 있어서 매년 새로 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은 어느 정도 보면 익숙하게 들어올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항목에다가 이 돈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는지 몰랐을 수도 있고 이쪽에 넣고 저쪽에 넣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요럴 가능성.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했을 때 예산 편성이 5번인가 뭐 됐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온전치 않은 상태로 뭐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말도 아니게 예를 들면은 예산을 짜도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좀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어쨌든 총 예산과 그 나중에 집행되는 결산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제로가 돼야 제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 그때. 마이너스 예산을 짰죠. 어,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을 짜놨어. 그런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예결산 이거 부분을 한 번은 전문가한테 보여야 된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누더기가 농마가 됐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뻥을 치기도 하지만 지네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예결산을 세우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예전에 총계 기획처장이 옛날에도 기획처장 할 때 예결산 잘못 세워가지고서 단순한 걸로 1년 만에 10억이 마이너스 나거든. 네, 그랬죠. 예,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모두 그 동네 때. 그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의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전혀 모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입은 최소로 잡고, 지출은 최대로 잡는 거예요. 원래 예산을 짤 때. 근데 이거는 수입은 최대로 잡고, 지출을 최소로 잡으면, 그렇게만 잡아놔도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각 부서가 올려놓은 거를 다 올려갖고 예산으로 잡아놓으면 어떡해. 우리가 그래. 들어올 돈이 얼마인가 맞춰갖고 거기서 조금 더 보태갖고서 허수를 만들어서라도 나머지는 숫자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동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아쉬운 상황이다.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는 현실적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학교가
얼마든지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잘 유지할 수가 있고, 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산이 계속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이제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학교가 이제, 짜그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동문들이 뭐 어렵다고 해서 돈을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몰려와가지고 등록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부금이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그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그 기본 재산을 활용하는 거잖아. 부동산을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요거의 운영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 서남대도 그렇지만, 서해대가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여기 상황으로 본다면. 서해대의 경우가, 거기에 이제 나중에 관리자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들 뭐에 욕심을 내냐면 돈에 욕심을 냈어요. 원래 서해대학교가 옛날부터 돈 때문에 감옥 뭐 이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감옥 가기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서해대학교가. 예. 그래서 우리 서해대학교와 간거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성운교회라고 우리 이제 강무수 목사님 있는 교회인데 거기가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우리 강 목사님 가셔가지고 그 교회를 잘 이제 이끌고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굉장히 특이한 교회인데 잘 운영 지금 목표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돈이 많아서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도 돈 해먹고 결국에는 감옥 그렇죠. 가셨어요. 예. 그런 일들이 여러 감옥 가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근데 감옥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 그 재산 중에 한 100억이 내 재산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배추도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100억 들어왔는데 감옥 가야 돼. 예, 엠바고라고 하면 어. 가야죠. 가야죠. 아니, 예. 아이고, 어떤 분은 그 감옥 가겠다 그랬잖아. 불법을 그러니까 알고서. 그런 가야죠. 분들도 가야지. 가야지, 우리가 가줘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가 있고 그러니까요. 누가 그걸 가? 준다는데. 내가 뒤집어 써야지. 그런 놈이 참. 생겼지, 어떻게 하느냐고. 네. 근데 지금 현재의 우리 통장을 비롯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교수들은 그런 눈은 없는 것 같아요. 딴 사람이 다 그런 눈을 하고, 딴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통장을 원래 지원했던 그룹이 있고, 후발 그룹들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원래 그룹들은 이 계상권 문제는 잘 모르는 놈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돈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는, 이런 놈들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항상 이제 먹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지금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또 정신없는 동문들이 계속 주장한 대로 한다고 그러면 신학과와 신대원, 지난번에도 우리 신학과 교수들 이야기했지만 신학과 신대원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학과는 아무 소용 없어요. 신학과는 그 문제가 아니고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신대원이 문제인데 신대원도 이제 주간이 좀 있고 아니 야간이 좀 있고 주간은 뭐 거의 학생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간다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신대원 통폐합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우리 학교에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학교는 원치 않으니까 방향 방책도 없고 뭐 호신대로 가거나 대전신학교로 간다 쳐요. 아마 호신대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호신대 뭐다 우리 대전 함께 묶어갖고 세 개가 함께 묶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을 경우 이 학교는 교단하고 관계가 없어요. 교단하고의 관계 지금도 별로 뭐 교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 예. 지금도 네, 교단이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 뭐 의식도 없고 이거 교단 내에 뭐 있다고 그래가 교단이 수수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학교가 만약에 매각을 하거나 폐교 조치를 하게 될 경우 재산을 어디로 양도한다 그랬을 때 무슨 교단으로 양도한다 그럴지 뭐 그렇게 명확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유지재단안에 속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효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의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주변에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통장도 또 삼성병원 아까 오히려 남겨두려면 삼성병원을 남겨두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부터 복잡하니까 삼성병원 팔자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중에 이제 우리 현재 공대 땅은 진짜로 아까 건물은 진짜 쓸데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건물을 누가 쓰겠어요? 그게? 현재 안전도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로 보고 뭐 했을 때 그게 누가 들어올지도 문제지만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산은 지금 삼성병원 건물인데 그걸 팔아버렸으면 어떨 뻔했어요, 이게 지금. 근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사람들은 이 재산권에 대해서 뭘 잘 모른다, 지금. 재산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히려 이 재산을 그렇게 확보해 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공격을 하고 자꾸 이제 그 문제를 제기는 하는데 재산권을 확보하고 그거를 더 유지시켜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 학교를 이끌고 와야 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의식이 부족한 측면이 아닌가. 네. 자, 우리 마파 목사님은 어때요? 재산권 다시 한번 내 네. 재산 같아요. 예, 지켜야겠습니다. 어, 어, 목숨 걸고 지켜야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네, 지켜야 되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현재 통장이 그걸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차기 총장. 차기 총장의 경우는 내가 여러 가지 예를 현재 예를 봤더니 차기 총장이 들어오면 우리 학교 내에서 아마 노조건 뭐고 간에 별 힘을 못 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제일 이제 재산권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우리한테 지금 놓여 있다. 실제적으로, 현재도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차기 총장이 와도 이 학교는 문처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현재 흐름이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저상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일단 그쪽에다 뭐,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 말짱 황이 될 텐데. 그리고 아무 이득이 없는데 들어오겠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로 주변에 있는 지방신학대학들의 상황을 봤을 때에, 이거는 서해대학교 말기 현상하고 비슷한 상태로 가겠다. 어차피 학생들은 안 오고요. 기부금 안 들어오죠. 새로운 어떤 걸 찾아내지 않는 한.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보일 수 있는 현상은 이미 나타났어요. 뭐 사람들은 주인이라도 있었지. 뭐 그놈이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서해대는 이거는 하여튼 그런 양상. 아까 말한 대로 아니 뭐 놓고 있는데 뭐 한 몇십억이라도 들어온다 그러면 1년 뭐 들어갔다가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 지금 어, 저희가 문제되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임금체불이나 형사처벌이나 어떤 그런 이 제재, 그러니까 법적 제재, 사법적 제재를 네, 누군가 오너나 총장이나 음, 리스크를 받으면 실은 두 번, 투 스트라이크만 되면 이 재정 지원 제한 내기 되잖아요. 그게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음, 이미 네, 박성근 목사 때 그리고 음, 지금 실은 음, 또 임금체불이 네, 진행되고 있고 이거에 네, 대해서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음, 그러니까 채라고 표현해서 이거 뭘 음,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총장 측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 이미 그게 고소인지 진정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고소 형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이 5월달, 6월달, 7월달 것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발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지금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임금체불로 이미 저희는 형사처벌을 두 개를 받는 네, 거고 네,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자연적으로 되는 현상이 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덧붙여서 우리가 어 실제 임금 그 2021년 임금 삭감을 엄청나게 강제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조차도 그 음, 보직자조차도 지금은 학교에다가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임금 삭감한 거. 그것도 법원에 가서 아, 진술까지 그 증인까지 서서 학교가 어려워서 자기들은 삭감 동의를 예, 다 했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돈 내놓으라고 지금 학교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 이제, 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그 캐치플레인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반대로 제가도 그래서 같이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면 비정년 트랙 교수님, 연봉제 교수님들, 그러면 비정년 계약직들 그 사람도 우리하고 다른 일 하느냐? 아니거든요.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거 먼저 저희가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처우 개선이나, 이제 어떤 이 여러 가지의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자기들도 임금을 보존해 달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이 진행해놓고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도 돈을 달라고 하는 상태에서 결국 한일장신대는 아까 빚이 될 것이냐, 빚을 내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매우 중요한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 결국은 이 그러니까 이거 참 발음이 그런데 빚과 좀 빚, 어려워.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금 체불의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리고 이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이 아무런 대책이 현재 없는 것이 네, 음. 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주제가 빚이냐 빚이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으로 가면 좋은데 빛내거라 빛나거라 영원히 한일 장신대학교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250억 대의 재산을 갖고서 학교가 망하는 예, 학교가 망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미 처음에 우리가 폐교 전문이라고 하는 게 이 예, 사람들이 예, 의도적으로 폐교를 시키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하는 행태가 모든 게 폐교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양태가 예, 됐기 때문에 폐교 전문 일당이라고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서해대학 꼴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제 예, 서해대학 말기 꼴이 학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바깥에 있는 놈들은 한 푼도 돌아가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고 누구한테 몰아주게 하는 거죠. 먹튀나 아니면 재산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도록 그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재산이.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학교 숫자나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하면서 잘 운영을 하면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하게 희망차게 우리가 빛낼 수 있는 그 빛이 나게 만들 수 있는 한일양신대학교인데 예, 많은 돈은 아니죠. 250억이라고 하는 게 학교를 운영하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학교의 운명이 갈려 있는데 이미 이 학교는 처음부터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행태가 모든 게 그래요.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좀 이미 이거는 뭐 그 예고한 거잖아. 우리 박성근 이사장이 나 감옥 가겠다. 줄줄이 감옥을 가는 그 사람은 한 푼이라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돈 먹고 서해대학처럼 나는 돈 먹고 도 안 개원하고 나는 차라리 감옥 가겠어. 이런 놈이 발견 안 생기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제 예,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다, 말씀하십시오. 다, 네. 다 이제 끝났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차라리 똑똑한 오너나 음, 음, 똑똑한 리더가 있다면 이제 이게 나쁜 예예요. 이 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예는 실제 있었던 모 대학의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쁜 측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그런데 어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그러니까 학교가 어려워지니까 차라리 교수들 임금이나 교직원들 처우를 더 개선을 해버렸어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어차피 폐교될 때 청산을 될 때 교직원들이라도 음. 함께 이 학교를 뭐, 살렸던 예. 그 교직원들이라도 조금 더 보존을 하더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도 한 대학들도 있고 그리고 예를 그러니까 들어 어쨌든 우리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청산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학교 뭘 팔아가지고 교직원한테 나눠줄 수는 없지만, 예예 현재 있는 걸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임금이든 복지시설을 잘해줄 수는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서남대 같은 경우에도 임금 삭감을 안 했어요. 오히려. 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 학교가 폐교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도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저는 이제 교직원들을 위한 하나의 정책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럼 우리 대학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아니, 삭감을 주도했던 사람이 임금 달라라고 하는 판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아까 다시 똑같은 얘기지만 오히려 지금 흔히 말하는 교내의 약자들을 어떻게든지 처우 개선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했다면 실은 그것을 듣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요구하는 저희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납득이 될 건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증언까지 했던 그 대표들이 임금 삭감된 거 내놔라고 할 때, 야, 강도가 따로 없구나. 이런 표현이 제가 아니, 듣더라고요. 그 경우는 진짜 어떤 입장에 따라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교회협 회장을 했잖아. 그럼 교회협 회장할 때는 돈 깎으라고 그랬을 때 못 깎는다고 어느 정도 이제 반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뭐 기부금을 내라 그러면 그랬던 사람이 기획처장이 되니까 그거를 절대적으로 이제 깎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강제 삭감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입장의 차이가 나야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이 가장 이제 위기 상황은 그런데 이제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대주도사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 예. 지혜로운 청지기가 직접 빼먹고 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 빚진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예, 어느 정도 다 탄 거. 판단했죠. 그래서 이제 이 힘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달란트 비유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세상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지혜에서 오히려 배워가지고 더 높은, 더 거룩한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칭찬받았다는 거잖아. 나는 그것도 실제로는 이해는 잘 안 가요. 예, 그걸 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이해는 안 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본다면 우리 학교의 이 재산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 3H를 주장을 했는데 뭐 정말 잘 되게 해주려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그런, 그런 마음이 순수하고 순진한 데서 그치지 말고, 그리고 남이 어떤 행동했던 거, 그거 들은 뭐, 첩보도 아닌 그런 이야기들 갖고서 이 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폐교 직전에 서예대학 수준으로 몰아가지 말고, 정말 이 학교의 재산, 이거는 이제 잘 지켜나가서 뭔가 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학교에 이제, 이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돼야 된다. 명확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예. 근데 아직도 이 재산권 이야기하고 사유화 이야기하면 감을 못 잡아, 이게. 감을 못 잡고, 아니,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야, 이게. 하여튼 근데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돼. 내 돈이라고. 딴 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뭐 쓰고 있는데, 내 돈이라고 쓰고 있잖아, 지금. 근데 왜 우리는 이게 내 돈이 아니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일의 저상권, 정체성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한일의 저상권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한일의 저상권 반드시 지키자. 예. 자, 진짜. 우리 셋밖에 없는데, 자, 보라, 니와니, 이완이, 뒷담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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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담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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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이완이. 니와니. 이완이.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봅시다, 학교. 다음 주 목요일 날.